네, 이 시간에는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 차이를 조정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가 앞에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오른쪽 위에 제가 앞에 있는 문제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앞에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직접 재료 원가가 단위당 원가가 500원, 그리고 직접 노무 원가가 단위 원가가 400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단위 원가가 300원,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총액이 4만원, 변동 판매 관리비가 단가가 200원, 고정 판매 관리비는 총액이 2만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이 2,000원, 생산량이 400개, 판매된 게 300개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러면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100원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생산량이 400개고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4만 원이었으니까 4만 원을 400개로 나누면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개당 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있었던 문제를 제가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에서 변동 원가 계산 영업이익을 빼는 게 앞에 문제에서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은 13만 원이었고 변동 원가 계산 영업이익은 12만 원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만 원이었죠. 이 만 원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가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 만 원의 차이는 이 앞에 문제에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것은 전부 원가 계산에서는 이렇게 기말 재고에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포함되고 그 만 원이 이 영업이익의 차이를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비용화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4만 원입니다. 그래서 변동 원가 계산은 이 4만 원을 모두 비용 처리를 한 거죠. 그렇지만 이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전부 원가 계산은 다 비용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부 원가 계산에서 비용화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이 판매된 것만 매출 원가화돼서 비용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판매된 게 300개죠. 이 300개인데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100원이니까 이 100원 곱하기 300개에서 3만 원만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된 거죠. 3만 원만 전부 원가 계산은 비용에 반영이 된 거고 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이 고정 제조 간접 원가 4만 원이 모두 기간 비용으로 비용에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비용에 반영된 차이 4만 원과 3만 원의 차이가 영업이익의 차이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같은 식이죠.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과 변동 원가 계산 영업이익의 차이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단기에 발생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이것은 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단기에 발생한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모두 비용 처리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마이너스 해가지고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생산량분의 단기에 발생한 총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이것이 뭐죠?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죠. 곱하기 판매량. 판매량은 아까 300개였고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100원이었죠. 그래서 100원 곱하기 300개 해서 이 3만 원이 전부 원가 계산 하에서
매출 원가로 비용화된 고정제조 간접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정제조 간접 원가가 전부 원가 계산은 이 3만 원만 비용 처리가 된 거죠. 근데 변동 원가 계산은 4만 원이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차이죠. 그 차이죠. 앞에서 설명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은 제일 아래 식으로 보면은 400대 분의 4만 원. 이것은 뭐냐면은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입니다.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 100원이죠. 이 100원 곱하기 재고 수량의 곱하기 이 400대는 생산 수량 마이너스 300대는 판매 수량이죠. 400대는 생산 수량 마이너스 300대는 판매 수량. 요것은 또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재고 수량의 증가죠. 요만큼이. 왜? 생산이 판매보다 많이 했으면 그만큼 재고가 연말에 증가된다는 거죠. 이 재고 수량의 증가라고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판매량보다도 생산량이 많은 것은 재고의 증가죠. 그래서 100대의 재고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고의 증가분 곱하기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이 만원인데 이 차이가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내용이냐면은 전부 원가 계산에서는 기말에 재고가 늘어나면 이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재고가 늘어나면 이익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경영자들이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죠? 판매량보다도 생산량을 더 늘리고 싶겠죠. 그러면은 그만큼 거기에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기말 재고에 포함이 돼서 그만큼 오히려 이익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경영자한테 너는 이익을 달성을 해. 그 목표를 주면은, 그리고 전부 원가 계산으로 계산을 하게 하면은 생산량을 무작정 늘리겠죠. 그러면은 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럴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을 과잉 생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전부 원가 계산에서 판매량이 일정하다면 생산량이 커질수록 영업이익이 더 커지게 된다.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이 제가 아래다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자, 이제 만약에 생산량을 500개로 늘렸다. 지금 위에 문제는 400개죠. 만약에 생산량을 500개로 늘렸다면은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500분의 4만원 해서 80원으로 떨어져요.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아까는 100원이었죠. 이제 80원으로 떨어져요. 생산량을 늘으니까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전부 원가 계산화에서 비용화되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즉 매출 원가화되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얼마가 되냐면은 80원,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 80원 곱하기 판매량 300개인 24,000원이 매출 원가화돼요. 비용화가 된다는 거죠. 24,000원이. 그런데 생산량이 400개일 때는 3만원이 매출 원가화 된다고 그랬어요. 이 3만원이 매출 원가화 되는 것은 우리가 위에 문제에서 봤었죠. 위에 문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전부 원가 계산화에서 비용화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 100원 곱하기 300개에서 3만원이 비용화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매출 원가화 되는데 생산량을 500개로 늘리면은 24,000원만 매출 원가화 된다는 거예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중에서.
그러면 나머지, 이 나머지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기말 재고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여기서 줄어들었죠? 이 줄어든 그 차이는 기말 재고가 전부 원가 계산에서는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잉 생산을 방지를 하려면은 전부 원가 계산보다는 변동 원가 계산을 쓰는 거죠. 변동 원가 계산의 차이는 기말 재고의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변동 원가 계산은 생산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익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전부 원가 계산을 이용하여 관리자 성과를 평가하는 경우에 관리자는 불필요하게 생산량을 늘려 기말 재고 수준을 높여서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동 원가 계산은 생산량과 무관해서 불필요한 과잉 생산을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다시 식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연중의 내부 관리 목적으로 변동 원가 계산을 이용하다가 외부 목적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재무제표는 기업의 계획 기준에 따라서 전부 원가 계산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보고용으로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전부 원가 계산으로 다시 바꿔야 되죠. 그래서 변동 원가 계산 영업이익을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으로 조정하는 방법. 자, 그것을 식으로 보겠습니다.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의 차이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변동 원가 계산에서 비용화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와 전부 원가 계산에서 비용화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건 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은 전부 원가 계산에서 기말 제품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에서 전부 원가 계산에서 기초 제품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이건 뭐냐면은 재고량이 증가하면은 재고량이 기초 대비 기말액 재고량이 증가되면은 거기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만큼 전부 원가 계산 이익이 커진다는 거죠. 또 반대로 기초 대비 기말의 재고가 줄어들면은 결국 재고가 준 것만큼 거기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재고보다 기말 재고가 늘어나면은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이 더 커지는 거죠. 자, 이 식을 아래에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 이익의 차이는 변동 원가 계산 영업이익에서 자, 기초 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빼고 플러스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더하면은 전부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위에 그 박스에서 첫 번째 줄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 마이너스 변동 원가 계산 영업이익은 제일 아래 식을 보죠.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전부 원가 계산 기말 제품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마이너스 전부 원가 계산의 기초 제품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요거 식을 요 식에서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을 좌변으로 놓고 변동 원가 계산 영업이익을 오른쪽으로 우변으로 돌리면은 이 아래와 똑같은 식이 되는 거죠. 예, 즉 아래 식에서 여러분이 개념을 아주 간단하게 가져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재고가 늘어났다. 그러면 늘어난 재고에 고정 제조 간접 원가만큼 전부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커진다. 이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경영자가 재고를 늘리면은 이익이 커진다고 그랬죠. 전부 원가 계산 이익이 커진다. 딱 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은 심플해요. 재고가 늘어난다. 그럼 재고가 늘어난다는 건 또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판매량보다는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래서 그럴 때 전부 원가 계산은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기말 재고에 들어있으니까 재고가 늘어날수록 전부 원가 계산의 기말 재고 금액이 더 커져서 그만큼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심플하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YS 코리아는 스타크래프트 벤을 제작하여 판매한다. 7월과 8월의 생산 판매 자료는 다음과 같아. 7월의 기초 자료는 없다고 가정한다. 그랬어요. 7월에는 생산량이 6천, 판매량이 5천. 그러면 기말 재고가 1000 단위가 있겠네요. 그리고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180만원, 고정 판매 관리비 80만원. 8월에는 생산량이 6천 단위, 판매량이 7천 단위,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똑같이 180만원, 고정 판매 관리비 9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7월 중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120만원이라고 할 때 변동 원가 계산에 대한 영업이익은 얼마냐? 그러면은 우리가 풀이 해설에서 왼쪽을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던 식이에요. 그 식을 다시 설명을 하면은 변동 원가 계산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 기초 제품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빼고 플러스 기말 제품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더하면은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이 생긴다는 거죠. 즉 달리 말하면은 재고의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고가 늘어날수록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변동 원가 계산 영업이익을 모르니까 이걸 X라고 보면은 7월 같은 경우는 기초 제품이 아예 없다고 그랬죠. 기초 제품이 제로고, 그리고 기말 제품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7월은 생산량이 6천 단위였고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180만 원이었으니까 180만 원 나누기 6천 단위 하면은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얼마가 되냐면은 이게 300원이네요. 300원이죠. 300원이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됩니다. 300원 곱하기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300원입니다. 7월 달에는 곱하기 1000 단위. 1000 단위는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수량이죠. 왜 그러냐면은 생산량이 600개고 판매가 500개니까 기말에 재고가 1000 단위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 300원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 300원 곱하기 1000 단위는 30만원이 기말 제품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입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0원 플러스 30만원은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이 12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변동 원가 계산 영업이익은 120만원보다도 30만원이 적은 90만원이 된다는 거죠. 이걸 달리 해석을 하면은 기말 재고가 늘어났어요. 기말 재고가 기초 재고 대비 기말 재고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만큼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이 더 크다. 그 30만원 더 크다. 그래서 변동 원가 계산 영업이익은 그보다 120만원보다 30만원이 작아야 되니까 90만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8월의 문제를 볼게요. 8월중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이 120만원이라고 할 때 변동 원가 계산 영업이익을 구하라. 똑같죠? 문제 형태는 똑같습니다. 풀이 2번을 볼게요. 변동 원가 계산 영업이익은 모르고, 자, 기초 제품에 포함된 고정 제조 관제 원가는 1번 7월에 기말 제품에 포함된 고정 제조 관제 원가하고 똑같죠? 7월에서 8월로 넘어오면서 기말 제품이 기초 제품이 되니까 똑같습니다. 기초 제품에 포함된 고정 제조 관제 원가는 아까 계산한 300원 곱하기 1000단위 해서 30만원이죠. 그런데 이게 이 8월에는 생산을 6000단위 했고 판매를 7000단위 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재고가 1000단위가 줄었어요. 1000단위가 줄었어요. 원래 기초 재고가 1000단위 있었는데 결국 기말 재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말 제품에 포함된 고정 제조 관제 원가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을 가르쳐 줬죠. 120만원이라고. 그러면 재고가 기초 재고 대비 기말 재고가 줄었어요. 이건 뭐죠?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이 변동 원가 계산 영업이익보다 더 줄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왜? 재고가 기말에 줄었으면은 전부 원가 계산 영업이익이 더 준 거죠. 그래서 그러면 변동 원가 계산은 영업이익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120만원에다가 30만원이 더해진 150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문제는 다 똑같은 문제예요.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얼마냐. 그 차이가 영업이익의 차이다. 라는 그런 일관된 단 한 가지 이슈 가지고 오늘의 챕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의 이제 영업이익의 유용성을 볼게요. 단기 의사결정인가 장기 의사결정인가에 따라 달려 있어요. 이 장기 의사결정은 가격 결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정비까지 다 포함된 것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고정비가 커버되는 이익을 달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원가 계산이 유용한 거예요. 그럼 단기적인 관점에는 고정비는 이미 지출된 원가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원가예요. 이미. 그래서 변동비만 관심 있고 변동비 원가 계산이 더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행객이 많이 줄었어요. 물론 해외는 이제 그 항공편이 완전히 막혀 있지만 제주도는 열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주도에 많은 이 관광객이 붐이 일어났다고 하지만은 2월 말 3월 초에는 아무도 제주도를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에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제주도 가는 비행기 값을 항공료 운임을 25,000원에 결정을 했어요. 25,000원에. 25,000원 결정은 터무니없는 결정이죠. 근데 아시아나 항공사가 왜 그런 결정을 했냐? 기름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비행기는 변동비가 기름값 뿐이에요. 그리고 이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전부 다 리스료로 지급을 하거든요. 고정비.
그리고 거기 종업원, 승무원, 인건비도 다 고정비예요. 다 고정비예요. 항공산업이 대부분이 고정비예요. 그래서 기름값만 나오면은 받아도 손실을 덜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기름값이 뭐 한 15,000원이라고 그럴 때 25,000원을 받으면은 손실을 덜 보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덜 보기 위해서 변동비만 커버하면은 괜찮다라는 개념으로 그런 25,00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가격을 계속 유지하면은 아시아나항공은 어떻게 했어요? 고정비가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고정비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손실이 나고 나중에는 영원히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소한 비행기에 운영된 고정비까지 포함된 원가가 한 8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비행기 값은 8만 원보다 더 큰 한 10만 원 정도 책정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고객이 한 명도 없는 것보다는 25,000원이라도 고객을 받는 것이 손실을 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은 고정비는 생각 안 하고 변동비만 생각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전부 원가 계산과 이제 변동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의 유용성. 그래서 내부 관리 목적으로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면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면은 성과에 왜곡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생산량을 많이 늘려서 기말 제거를 많이 가져가면은 오히려 이익이 더 늘어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내부 관리 목적은 변동 원가 계산을 주로 많이 써요. 어떤 기업이든지. 그렇지만 외부 보고 목적은 전부 원가 계산을 하도록 이 회계 기준에 이미 정해놨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라든가 이런 걸 작성할 때는 전부 원가 계산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내부 관리 목적은 주로 변동 원가 계산을 많이 사용하고 외부 목적으로는 전부 원가 계산을 주로 사용합니다.